네, 안녕하세요. 코딩의 신 아샬입니다. 오늘 금요일 저녁인데 그 이모콘 2017년 가을과 겨울 시즌을 맞이해서 열리는 이모콘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몸이 지금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서 발음도 꼬이고 좀 에너지가 기침도 좀 간간히 할 것 같고 그런데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제가 오늘 다룰 주제는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리액트 네이티브 시작하기란 주제입니다.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하려고 하고요. 그러면은 가볍게 시작해 볼까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 어떤 점이 제일 어려우신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뭐 게임을 만들다가 10불불로 굉장히 오랫동안 좀 게임을 만들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웹으로 맨 처음 왔을 때 굉장히 기분 좋았던 거는 개발 기간이 굉장히 많이 짧았어요. 특히 뭐 컨텐츠의 양도 양이지만 게임 같은 경우는 사실 실행하고 확인하고 하는 과정들이 굉장히 좀 길었는데 웹은 물론 스프링이나 그런 걸로 하면 좀 다르겠지만 저는 웹을 맨 처음에 PHP로 했었기 때문에 이런 거 고치면 즉각적으로 화면에서 바뀌죠. 특히 뭐 HTML, CSS 뭐 이런 것들을 고치면 그냥 바로바로 리프레시 하면 되고, 뭐 최근에는 어떤 적절한 도구들 우리가 활용해주면 뭐 HTML 고치면 알아서 반응해가지고 자동으로 리프레시 해주거나 아니면 바뀐 부분만 화면에 적용해주거나 하는 기술들을 쓸 수 있죠. 그럼 굉장히 쉽게 확인이 가능해요. 제 피드백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개발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데, 모바일 앱을 제가 이제 웹을 한 다음에 다시 만들기 시작하면서 겪었던 거는 USB 연결해놓고 이거 뭐 업로드하고, 그래서 뭐 굉장히 웃겨요. 빌드하는 중, 인스톨하는 중, 러닝 하면 좀 기다렸다가 갑자기 이제 앱이 푹 뜨면 이제 실행을 하고,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좀 길었고요. 이거 디버깅하고 쫓아가고 하는 과정들도 굉장히 좀 귀찮고, 웹에 비해서 굉장히 귀찮죠. 그런 과정들이 있었죠. 그래서 많이들 대안으로 선택하는 게 최근에는 이제 리액트 네이티브를 고려를 하죠. 물론 아직 리액트 네이티브는 많이 부족한 기술이 많고 앱을 전부 이걸로 만드는 거는 적절한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어요. 저는 이걸로 앱을 좀 몇 가지를 만들었는데 어떤 거는 성공적이었고 굉장히 크게 실패한 것도 있고 그래요. 어쨌든 리액트 네이티브를 고려를 많이 하는데요. 최근에 뭐 인스타그램에 이거를 점진적으로 적용한 케이스에 관한 글을 봤는데 그런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기존에 있는 것 중에서 피드백을 좀 빨리 받으면서 확인하고 싶은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걸 적용해주면 좋다. 뭐 그런 것들을 하는 거죠. 어쨌든 리액트 네이티브를 뭐 지금 당장 쓰지 않으시더라도 어떤 간단하게 건드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 발표를 준비를 했고요. 리액트 네이티브의 핵심이 되는 부분은 리액트를 쓴다는 거죠. 리액트의 핵심이라는 제가 영상을 제 유튜브에 올린 적이 있는데 뭐 거기 있는 거 짧게만 그냥 가져와서 보면요. 리액트의 핵심은 어떤 상태를 뷰로 보여주는 거죠. 내가 앱을 만들 때 뭐 키를 눌렀어요. 그 이벤트를 받은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화면을 뭐 바꿨어요. 막 그런 식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앱은 거대한 상태인 거죠. 뭐 예전에 게임 만들 때만 해도 저는 뭐 게임 아키텍처 인 디자인이라는 책이 있었는데 게임은 전체적으로 커다란 뭐 데이터베이스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통일의 어떤 데이터 덩어리인 거죠. 우리가 스테이트가 있고 그 스테이트가 바뀜에 따라서 뷰가 그냥 반영이 되는 것뿐이다. 이거 어떻게 보면 뭐 MVC 모델에서 얘기하는 M과 V의 관계 같은 건데요. 어쨌든 이런 것들을 해주는 거고, 뭐 상태가 바뀔 때마다 사실 뷰를 새로 통으로 그려주는 거, 이거는 뭐 이, 뭐였죠? EJS라든가 몇 가지 자바스크립트 템플릿들이 뭐 그 기존에도 구현했던 방식이긴 하지만 전체를 바꿔주면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이냐, 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버추얼 DOM을 쓴다든가 여러 가지 기술들을 쓰이곤 있지만 어쨌든 핵심은 어떤 상태를 뷰로 보여주는 거죠. 어떤 객체를 자바스크립트 객체가 있으면은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있고 그거를 HTML로 바꿔준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거는 일종의 함수인 거죠. 우리가 상태를 인풋으로 넣어주면 아웃풋으로 어떤 HTML, 뭐 정확하게는 DOM tree가 나오는 건데 DOM tree가 아웃풋으로 나오는 거죠. 그런데 같은 상태일 때는 무조건 같은 결과물이 나오게, 다른 상태가 되면은 다른 결과가 나오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일관성 있게 하기 위해서 퓨어하게 만들어주는 거, 퓨어 펑션으로 만들어주는 게 핵심이고요. 뭐 그래서 뭐 리액트에서 그 스테이트를 관리할 때 뭐 퓨어 펑션으로 해줘야 된다, 또는 이제 이런 거에서 뭐 그 한 발 더 나아가서 뭐 리덕스를 쓴다. 그럼 리덕스에서 리듀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뭐 퓨어 펑션하게 만들어준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그리고 또 하나 또 많이 쓰이는 게 이제 JSX라는 기술을 같이 써주는데요. 이거는 별건 아니고요. XML로 만들어진 어떤 DOM 트리를 우리가 뭐 create 어쩌고 저쩌고 해서 팩토리로 연쇄로 해가지고 뭐 child로 넣고 이것저것 해줄 수 있지만 이거 사실 XML로 표현해주면 굉장히 좋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XML 형태로 코드를 작성을 하면은 알아서 그런 어떤 자바스크립트 코드로 바뀌도록 해주는 어떤 XML로 표현된 자바스크립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이제 바벨 같은 어떤 도구들을 이용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이거 뭐 마치 자바스크립트 안에 HTML을 넣는 것 같은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많이들 쓰이는데요. 어쨌든 이런 기술을 함께 써줌으로써 리액트가 많이 이제 사람들에게 그 호응을 얻고 있죠. 근데 리액트 앱도 사실은 뭐 이것저것 준비해야 되는 게 많기 때문에 특히 뭐 JSX 같은 거 쓰려면 바벨도 세팅을 해야 되고 그러면 뭐 여기에다가 뭐 웹팩 같은 거 넣고 이것저것 준비할 게 많은데 이런 것들을 손쉽게 해주는 리액트 커뮤니티에서 만들어낸 Create React 앱이라는 게 있고요. 패키지가 있고요. 이거는 뭐 npm install -g 뭐 글로벌로 그러니까 그 설치를 해주면 간단하게 쓸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hello라는 앱을 만든다고 치면은 Create React 앱 hello라고 쳐주면은 기본적인 어떤 파일을 만들어주고 노드 패키지들을 노드 모듈스라는 어떤 폴더에다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해주고 그다음에 생각보다 간단하게 나오죠. 뭐 이 만들어진 그 프로젝트 여기에서는 헬로우죠. 헬로우로 이동을 해서 여기 설명에 나와 있는 대로 양 스타트를 때려보면요. 이제 그 데브 서버가 이 안에서 돌고, 그러니까 뭐 이 HTML, CSS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자바스크립트 같은 것들을 빌드를 하고 스태틱으로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어떤 서버가 하나가 뜨고요. 거기에 대해서 브라우저도 같이 띄워서요. 자동으로 양 스타트 하면은 이런 브라우저가 실행되면서 이런 화면이 떠요. 기본으로 있는 예제고요. 보시는 것처럼 app.js를 고치고 세이브하면 자동으로 리로드가 된다고 써있죠. 그래서 app.js 파일을 열면은 이런 내용이 있고 이거를 한번 고쳐보면요. 뭐 헤더 뭐 그런 거는 건드리지 않았고요. 내용만 바꿨어요. 인트로에 있던 내용을 hello 그다음에 뭐 이름을 출력하게 했고 이름의 state를 활용하도록 했기 때문에 name 보시면은 위에 this state에서 name을 가져오게 했고 위에 생성자로 가면은 state에 이제 name을 빈 스트링을 넣었었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밑에서 input에서 뭐 문자를 바꿀 때마다 스테이트를 바꾸게 했죠. 우리는 그냥 스테이트를 바꾸는 것 외에는 아무런 처리도 안 했죠. 뭐 어디 엘리먼트를 찾아서 jQuery로 할 때처럼 뭐 이벤트를 뭐 하면은 어디를 찾아서 뭘 넣고 그런 걸 하지 않고 그냥 이런 렌더 부분에서 아웃풋이 이렇게 나온다라는 스테이트에 따라서 네임을 넣음에 따라서 저게 리턴 값은 일정하게 나오겠죠. 이런 거를 하나를 잡아주기만 하면은 끝나는 거죠. 그래서 실행은 뭐 다시 할 필요도 없어요. 세이브만 딱 하면은 내용이 바로 이렇게 바뀌고 hello world라고 뜨고요. 이름이 입력을 안 했기 때문에 input your name에다가 제 이름을 넣어서 아샬 넣으면은 hello 아샬이라고 뜨죠. 이게 바로 리액트 앱이고요. 뭐 이거는 리액트를 소개하는 자리는 아니니까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요. 이거를 모바일에서 그대로 할 수 있으면 어떨까? 뭐 이게 핵심인 거죠. 그래서 리액트 커뮤니티에서 똑같이 Create React Native 앱이라는 거를 만들어서요. 이것도 npm install -g에서 설치를 하면 되고요. 완전히 똑같아요. 네이티브란 말만 하나 넣으면 되고요. Create React Native 앱 hello 치면 이렇게 쭉쭉 실행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아까랑 똑같이 hello로 들어가서 yarn start를 하면 되는데요. 아까 전에는 yarn start를 하면은 제가 얘기한 것처럼 데브 서버가 뜨고 웹브라우저가 뜨고 했었는데요.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괴상망측한 게 나오죠. 그리고 브라우저가 뜨지 않아요. 당연하죠. 왜냐면 우리는 그 모바일 앱을 만들었기 때문이죠. 웹 브라우저를 아까 전에는 이제 띄웠잖아요. 우리가 클라이언트를 어떤 프로그램을 따로 설치하지 않아도 물론 만약에 내 컴퓨터에 브라우저가 설치있지 않았다면 브라우저가 안 떴을 거고 브라우저를 따로 설치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웹은 어쨌든 간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웹 브라우저를 항상 가지고 있다라는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공통 클라이언트인 웹 브라우저를 활용해서 바로 확인할 수 있었던 건데 모바일 앱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전용 앱을 우리 설치를 해줘야겠죠. 근데 만약에 웹 브라우저처럼 공용으로 쓸 수 있는 어떤 클라이언트가 있으면 어떨까요? 바로 그런 점 때문에 그 리액트 커뮤니티에서는 Create React Native 앱에다가 엑스포라는 걸 선택을 했어요. 엑스포는 사실은 빌드에 관련된 도구긴 한데요. 빌드한 결과물들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엑스포 앱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엑스포 모바일 앱을 제공하고 있고요. 이거는 아이튠즈
앱스토어랑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요. 저는 아이폰을 쓰니까 아이폰에다가 엑스포를 검색을 해서 이런 식으로 설치를 했어요. 이를 실행을 해보시면요. 이런 식의 화면이 뜨죠. 여기 보시면은 맨 위에 스캔 QR 코드가 있는데요. 아까 저희가 얏 인스톨 했을 때 화면 위에 이상한 게 쭉 떴었죠.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그게 바로 QR 코드죠. 그래서 이걸 짠 누르면은 카메라가 뜨면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잘 이동해서 아까 QR 코드를 짠 가져가면요.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거는 우리의 app.js 파일을 열면 써있는 말이고요. 뭐 별거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은 아까 동일한 얘기가 나오죠. 만약에 코드를 고쳐서 세이브를 하면은 자동으로 리로드를 할 것이다. 마치 여기 있는 텍스트 app.js 고친 다음에 세이브 해보시면 바로 화면을 갑자기 앱을 재시작하면서 재시작이라고 하긴 뭐하고 하여튼 안에 있는 내용을 다시 읽어드리면서 이게 뜨고요. 그 다음에 그 웹브라우저는 개발자 도구로 여는 게 굉장히 쉬운데 뭐 모바일에서 쉽지 않죠. 그래서 리액트 네이티브 개발자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앱을 쉐이크 흔들어주면은 메뉴가 뜨거든요. 이것도 동일해요. 그래서 흔들어주면은 이런 메뉴가 뜨죠. 저 같은 경우는 리로드라든가 아니면은 뭐 엑스포 홈으로 돌아가거나 QR코드 다시 읽는 거 뭐 많이 쓰고요. 뭐 라이브 리로드나 아니면 핫 리로드도 뭐 이제 해보신 분들은 많이 아실 텐데 이거를 지금은 다루지는 않을 거고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기본 라이브 리로드 쓰다가 세세한 UI 잡을 때는 핫 리로드로 다시 넘어갔다가 다시 라이브 리로드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요. 얘네가 아까 전에 app.js 고치면 바로 반응한다고 했죠. 그래서 아까 전에 저희가 만들었던 리액트 그냥 그 브라우저에서 확인했다 앱이랑 비슷하게 헬로 블라블라 뜨게 하고서 했어요. 이거를 만들어서 세이브만 해주면요. 아까 우리가 실행한 엑스포 앱에서 이런 식으로 짜잔 하고서 밖에 나오죠. Hello World 하고서 input your name 그래서 제 이름을 입력을 해보죠. 아샬 넣으면 Hello 아샬이라고 뜨죠. 굉장히 쉽죠. 우리가 웹에서 프로젝트 할 때 굉장히 그 도움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가 트위터 부트스트랩이라는 거죠. 리액트 네이티브는 얘네들 어떤 기본적인 어떤 스타일을 잡아주기 위해서 스타일 CSS랑 비슷하게 된 어떤 스타일을 만들어서 쓰게 돼 있는데 스타일 시트를 만들어서 쓰게 돼 있는데 일일이 하나씩 맨 처음부터 작업하는 거는 조금 프로타이핑 할 때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트위터 부트스트랩과 비슷하게 그리고 안드로이드랑 iOS의 기본값이 비슷하도록 보이도록 네이티브 베이스라는 어떤 그 패키지가 있어요. 라이브러리가 있으니까 얘를 가져다 쓰면 되거든요. 이거는 뭐 글로벌을 설치할 필요 없고요. 여기다 yarn add native base라고 입력을 하고 그 패키지를 설치를 해주면 바로 활용할 수 있고요. 아까 전에 있던 코드를 이런 식으로 고칠 수가 있죠. 뭐 컨테이너 뷰 원래 잡아서 있던 걸 컨테이너로 바꿔서 뭐 넣고 헤더 넣고 헤더에 타이틀 넣고 아까 전에 있었던 어떤 스타일 시트에 관한 내용이 짠 하고 모두 사라졌죠. 하지만 어떤 기본적인 모양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고쳐서 저장을 해보시면요. Hello World 위에 뭐 Hello라는 어떤 타이틀도 같이 떠 있죠. 그 다음에 Input Your Name 이름을 입력해라. 제 이름을 넣을게요. 내 이름은 아샬이야. 아샬 딱 넣으면은 위에 있는 게 바로 즉각적으로 바뀌죠. 방금 전에 보신 건 너무나도 단순한 거고 뭐 리액트 네이티브로 그 앱을 전체를 만드는 거는 지금은 뭐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조금 제한은 커요. 뭐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이걸로 몇 가지 앱을 만들었는데 어떤 경우에는 성공적으로 출시를 했고 어떤 거는 굉장히 크게 실패를 했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실험을 해보시면서 길을 찾아보시면 좋을 거고요. 저도 리액트 네이티브로 앱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아직도 하고는 있어요. 어쨌든 간에 간단한 것들 내가 지금 뭐 프로타입 간단한 거 해보고 싶다 또는 뭐 그렇게 크게 복잡하지 않은 뭐 예를 들어서 행사가 있는데 행사 알리는 앱 그 리액트 행사 있는데 리액트 얘네 가보면은 그런 앱 코드랑 같이 나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할 수 있고요.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으니까 오늘 본 내용 그대로 꼭 해보시면 좋겠고요. 발표는 여기까지 하고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라도 질문 있으면은 질문 답변 시간을 잠깐 가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꼭 여기 있는 거 한번 실습을 해보셔서 폰에서 돌아가는 기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